안녕하세요. 일본 사는 직장인 낙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사실 좀 할지 말지 고민을 했던 그런 주제입니다. 바로 한국과 일본 어느 쪽이 더 살기 좋나요인데요. 온라인에서도 오프라인에서도 많이 받는 질문이기도 하고 또 비교한 걸 자주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요, 각 나라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당연한 말밖에 할 수가 없고 예전에 비슷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서 영상으로 따로 만들 생각은 없었는데 지금 일본 취업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혹은 일본 생활을 좀 더 길게 바라보고 계시는 분들 위해서 한 번 더 자세히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저도 어쨌든 한국에서 대학을 나오고 군대까지 다녀왔고 일본 생활이 이제 7년 차니까 그렇게까지 길진 않지만 그래도 여기서 일도 하고 결혼도 하고 영주권도 취득한 사람으로서 지금까지 두 나라를 겪으면서 느꼈던 생각들을 말해볼까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저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둘 다 똑같습니다. 어디가 더 살기 좋느냐에 대한 문제는 결국에는 개인의 능력과 취향과 운의 문제입니다. 저도 한국에서 살 때도 일본에서 살 때도 해야 되는 일이 똑같았고 해야 되는 고민이 똑같았어요. 심지어 한국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봤던 뉴질랜드에서 살 때도 그랬습니다. 돈 벌 걱정해야 되고 공부할 걱정해야 되고 건강 걱정해야 됩니다. 저는 일본 생활이나 취업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최대한 듣기 좋은 이야기는 피하려고 합니다. 제 채널의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은 아마도 이미 일본에 거주 중이시거나 혹은 지금부터 일본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이미 일본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일본에서 돈 모기가, 특히 사회초년생의 돈 모기가 얼마나 힘든지 이미 잘 알고 계실 테고 그래서 우리 지갑에 100엔이라도 더 남길 수 있는 정보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일본 생활을 꿈꾸고 계신 분들에게는 이게 좀 말하면 좀 이상한데 솔직히 꿈을 최대한 깨드리고 싶습니다. 일본에서의 삶이 한국보다 쉽고 편할 거라는 기대를 깨드리고 싶어요. 절대로 제가 일본에서의 생활과 노동에 불만이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저는 지금까지 해외 취업을 한 거에 대해서 단 한 번도 후회를 해본 적이 없어요. 다만 한국에서 느꼈던 불편함과 힘든 점이 일본에는 다른 형태로 존재하고 고난의 그 총량은 똑같을 거라는 이야기를 거듭해서 하고 싶을 뿐입니다. 정말 사소한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대학교 선배 한 명이 저한테 고기 굽는 방법에 대해서 설교를 했던 적이 있어요. 육즙이 빠져나가지 않게 고기를 뒤집어라, 볶음밥은 젓가락으로 섞는 거다, 이런 거를 진짜로 정색을 하고 설교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것도 1인당 12,000원짜리 고기 뷔페에서요. 이런 비슷한 사람들은 사실 우리가 살면서 많이 겪죠. 그런데 일본에 와서 소름 돋게도 정말 똑같은 행동을 하는 선배가 있었습니다. 4시간을 써서 이런 사람들이랑 어울려야 된다면 그건 잔업수당을 받고 일을 해야겠죠.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도 일본에서도 불편한 회식 자리에는 절대로 가지 않습니다. 아니 그냥 회식 자리를 만들지 않아요. 밥을 먹는 게 우리가 살면서 진짜 중요한 부분인데 저는 그걸 불편하게 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불편한 사람들은 내가 어느 시대에 살아도 어느 나라에 살아도 반드시 있었습니다. 진상 손님들도 말할 것도 없어요. 어딜 가도 있습니다. 생활 수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볼게요. 사실 이것도 결론이 정말 단순한데 한국이냐 일본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이 능력이 좋고 돈이 많으면 어디에 가도 살기 좋습니다. 그런데 정말 당연한 말이지만 한국에서도 일본에서도 대기업에 입사해서 고액 연봉을 받고 각종 복지 혜택을 누리고 완벽한 커리어를 쌓아간 사람들은 극히 일부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 한 교수님께서 경영학 수업 시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장담하는데 이 교실 안에 있는 학생들의 대부분은 노동자가 된다. 그런데 경영에 대한 공부는 하려고 하면서 노동자가 된 자신의 삶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다. 물론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활은 브이로그처럼 화려할 수 없습니다. 굳이 화려하지 않더라도 삶의 기록을 남기는 사람들은 좋든 나쁘든 그 결과를 받아들인 사람들이고 어떤 형태든 어떤 방식으로든 견뎌낸 사람들입니다. 조금 거창하게 이야기를 하자면요. 아시다시피 저는 일본 요식업 체인에서 점장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 생각과 실제로 제가 쌓았던 경력이 어쨌든 객관적으로 바라봤을 때 근무 환경과 복지 혜택이 결코 좋다고는 할 수 없는 직종이고 일본 취업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도 최우선 순위로 꿈꾸는 직종이 아닐 거예요.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정말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물론 여긴 일본이기 때문에 자잘한 문화적 차이라든지 아니면 일본어라는 큰 벽이 있긴 하겠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내가 외국인일 때의 경우고 일본의 평범한 젊은 친구가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1, 2년 정도 열심히 노력하면 충분히 다다를 수 있는 그런 직급입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들을 보고요. 제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 이렇기 때문에 이걸 애써 포장할 수도 없고 포장할 마음도 없습니다. 저는 이제 직장 생활도 7년 차에 접어들고 생활도 처음에 비해서 정말 많이 나아졌지만 여전히 백엔샵에 가서 물건을 사고 할인 혜택 하나하나 찾아보고 포인트도 다 꼬박꼬박 챙겨봤습니다. 이렇게 해야 돈이 모이니까요.
그리고 한국에 있을 때도 그렇게 살았고요. 흔히 한국과 일본을 비교하는 기사를 볼 때 성장이 멈춘 나라, 잃어버린 30년 이런 기사들을 많이 보곤 하는데요. 확실히 일본 생활을 하면서 직업이 이렇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고용하게 되는데 그 향상심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부족하다는 느낌은 확실히 받습니다. 예를 들어 점장이란 직급은 분명히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어떤 자격 조건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몸만 건강하면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연하지만 일반 사원보다 연봉이 더 높습니다. 그리고 더 높아질 가능성도 높고요. 그런데 절대로 점장이 되기 싫어서 평사원에 머무는 일반 사원들이 정말 많아요. 점장직이라는 게 가끔 보면 무슨 폭탄 돌리기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애초에 사원도 되지 않고 계속 아르바이트만 하는 사람들도 많죠. 그런데 반대로 말하면 일본은 그렇게 사는 게 가능하긴 하다는 겁니다. 큰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면 삶을 유지하기 위한 시스템이 잘 마련되어 있어요. 그리고 경기가 좋든 안 좋든 승진할 사람은 승진을 하고 부자가 될 사람은 부자가 되잖아요. 본인이 딱히 야망이 없어서 큰 트러블 없이 하루를 사는 걸로 충분히 행복한 인생이라면 그 인생도 당연히 존중받아야 하고, 그걸 지키기 위한 시스템도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디가 더 살기 좋은지 굳이 비교해보려는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살아만 있는 거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도 제 삶이 앞으로 좀 더 좋아졌으면 좋겠고, 그래서 목표를 세우고 실행을 합니다. 다만 어떤 나라에 살더라도 모든 조건을 충족한 삶을 살 수는 없다. 그런 당연한 이야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너무 뻔한 이야기지만 저도 그걸 잊는 순간이 분명히 있어요. 어떤 특정 집단이나 국가 간의 우열을 매긴 이야기는 지금까지도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할 생각이 없습니다. 한국에서의 삶도 천국이 아니었고 일본에서의 삶도 지상낙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둘 다 현실이었어요. 예전에 누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일본에서 생활하고 회사에 다니려면 최대한 눈에 띄는 행동을 피해야 하고 말도 행동도 일본인처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안 하면 따돌림 당한다고. 해외 취업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아마 이 비슷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으실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저한테 있어서 해외 취업은요, 그냥 서울에서 다른 지방으로 이사 가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서울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니까 당연히 다른 동네 가면 낯설겠죠. 거기에 연고도 없지, 지하철역이 어딘지도 모르지, 동사무소 위치도 모르지, 가성비 좋은 마트가 어딘지도 모르지. 그런데 그 지방에 빨리 적응하기 위해서 그 지방 사람들의 말씨를 따라하고 행동을 따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굉장히 어색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것들은 당연히 지키겠지만 일본의 나를 맞추고 일본 사람들을 흉내낼 생각은 전혀 없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어디가 더 살기 좋은 나라인지 굳이 비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디든 당연히 장단점이 있으니까 거기 가고 싶으면 가면 되고 갈 이유가 있으면 가면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 영상에서 그 서비스업에서 말하는 262의 법칙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장사를 시작하면 2할의 손님들은 나의 팬이 되니까 더욱 소중히 해야 되고 6할의 손님들은 아직 나를 모르니까 나를 알려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 2할의 손님들은 나의 안티가 되니까 내가 무슨 행동을 해도 내 물건들을 사지 않는다. 그러니까 빨리 무시를 해야 된다. 대충 이런 법칙입니다. 내가 무슨 선택을 하더라도 나를 안 좋게 보고 무조건 비판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반드시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일본에서 살고 있고 계속 일본에서 살 것 같고 앞으로도 일본에 관한 이야기를 이어나가겠지만 우열에 관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질문 있으시면 댓글이나 인스타로 남겨주시고 오늘도 감사합니다.